안녕하세요. 누수의 파서블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파트인데 베란다 누수, 베란다 빗물 누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인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연식은 조금 된 아파트예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새로 이제 이사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밑에 층에 비가 샌다고 하더라. 그래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회사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 또 의뢰가 들어왔는 그런 작업건이거든요. 그래서 의뢰를 받고 가봤죠. 봤더니 상황이 이랬습니다. 일단 베란다 쪽에 어디라고 할 게 없이 좀 되게 곰팡이가 억수로 많았어요. 뭐 시커멓게 이렇게 돼 있었고 실이 막 떨어져가지고 그런 상태는 아니었는데 일단 뭐 이렇게 색깔이 많이 가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밖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뭐 때문에 그런지를 보려고 밖으로 이렇게 목배가 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실리콘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별로 좋지는 않았고 외벽 상태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뭐 크레이 다 있는 것도 있었고 또는 이제 구멍이 막 뚫려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면서 뭐 이런저렇게 바뀌면서 뭐 에어컨 놓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바뀌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멍이 뭐 코어 작업을 해놨는데 밑에도 구멍이 있고 위에도 구멍이 있고 막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에어컨 배관을 해놨는데 근데 거기도 비가 들어올 만한 그런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실리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할 게 좀 많았어요. 이런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작업을 제가 하게 됐죠. 그런데 작업하는데 그게 4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층이 작업을 해야 이제 3층에 비가 안 가잖아요. 피해가. 그래서 4층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게 좀 어중간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총 층수가 건물의 총 층수가 22층이거든요. 22층인데 4층이면은 굉장히 많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프를 타고 할 수도 있고 또 스카이차를 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스카이차를 하면은 비용이 1대가 60만 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비용이 들게 되면은 그 비용을 지불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고 이제 저 입장에서도 제 인건비가 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프 탔습니다. 로프 타고 돈 조금 더 벌어보려고 로프를 탔습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아무튼 그래서 로프를 타게 됐는데 이게 4층이니까 내려오니까 한참 걸리니까 처음에 하다가 한번 올라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자유를 하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올라가려고 해봤는데 그래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뭐 끼끼 해가지고 올라가 봤는데 와 2층까지 올라가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 올라가가지고 막 해보니까 4층까지 올라가는데 힘 다 빼고 막 작업하는데 엄청 힘도 없어가지고 뭐 한참 걸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이 하면서 이제 다음부터는 4층에서 계속 내려오면서 작업을 했죠. 줄을 한 번만 타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타야 되거든요. 왜냐 이게 줄이 짧으면은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 길이가 한 10m가 넘잖아요. 뭐 10m, 15m 정도 될 텐데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채 2m가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들은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든지 뭐 걸어놓고 아니면은 자리를 옮기든지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4층까지 그러니까 22층에서 4층까지면 줄이 엄청 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걸어놓고 이제 체결해놓고 확보를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죠.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줄이 만약에 엄청 이렇게 각도가 비스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칫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놓치게 되면 이게 사람이 확 쏠려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그게 한 아파트로 보니까 그 상태에서는 제가 해보니까 한 반틈 정도는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작업을 하고 또 내려가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줄을 옮겨가지고 그쪽으로 내려놓고 작업을 하는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제 작업 내용이 실리콘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리콘도 해야 되고 방수제도 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리콘만 보면은 사장님 실리콘 처리할 때 그냥 덧방합니까? 아니면 긁어내고 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긁어낸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긁어내는 게 원래 실리콘이 없던 것처럼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긁어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실리콘이 붙는 그런 피착면이 있잖아요. 실리콘하고 콘크리트가 붙든지 실리콘하고 샹틀이 붙든지 그런 이제 붙는 면이 있거든요. 그 면이 들고 일어나든지 아니면 이물질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노출이 돼 있으면은 뭐 거기다가 이제 페인트도 칠할 거고 이러면은 그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면이 실리콘하고 그러니까 실리콘이 한마디로 콘크리트 딱 이렇게 안 붙어 있죠. 안 붙어 있고 들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긁어냅니다. 긁어낼 때 뭐 칼로 긁어내기도 하고 칼로 해보고 그게 면이 꼬르게 안 나온다. 그럼 그라인더로 뭐 이렇게 갈아가지고 어쨌든 피착면이 제대로 딱 실리콘 다른 이물질이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렇게 작업을 했죠. 보니까 베란다 전체 중에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받는 곳이 있고 적게 받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는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말려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끝을 이제 칼로 다 긁어내고 이렇게 칼로 긁어보면은 먼지가 계속 나오고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그라인더로 갑니다. 자, 갈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처리를 했고 또 어떤 곳에는 보면은 찢어진 곳도 있고 괜찮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찢어진 곳이나 괜찮은 곳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덧방만 합니다. 네, 덧방만 했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죠. 완전히 확실히 긁어내는 부분은 왜 그렇게 했고 또 덧방했는 것은 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경우 따라 가지고 다 긁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은 이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작업을 해드릴까 하면은 뭐 이렇게 작업을 해달라 하면은 그렇게 작업을 해드립니다. 아니고 여기서처럼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은 제가 그렇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실리콘 작업은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방수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왜 공용 부분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에 공용 부분에 거기도 이제 크랙이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실리콘으로 하면은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이제 방수포대 가지고 방수제를 합니다. 그래서 방수포는 제가 영상에 뭐 여러 군데 올려놨으니까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방수포를 하는 거죠. 덧대서.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아주 정말 짱짱합니다. 이게. 나중에 막 이렇게 타고 뭐 칼 가지고 이렇게 해봐도 거의 뭐 찢어지지도 않고요. 딱 붙어가지고 이게 콘크리트가 너덜거리는 것도 전혀 없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방수제 작업도 하고 실리콘 작업도 하고 그렇게 다 했죠. 에어컨 배관 같은 게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코아 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말끔히 좀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밑에 부분에 구멍 뚫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다 막고 그리고 또 이제 하여튼 외벽 작업을 하다 보면 틈새가 좀 많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실리콘으로 다 막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땅에 발 딱 붙이고 딱 보면은 오늘도 한 건 했네. 무사히 일을 마치고 있었네. 뭐 이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한번 하고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또 속으로는 이렇죠. 속으로는 제가 작업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주 결과도 좋아가지고 비가 안 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사실 인사도 듣거든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때문에 뭐 비도 안 새고 정말 감사해요. 막 이런 얘기 또 듣거든요. 그러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집도 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는 또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했으니까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혹시나 또 만약에 세게 되면은 한 번은 제가 와서 또 죽 잡고 예스를 합니다.
그때는 다시 왔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된다. 막 이런 좀 눈에 불을 켜고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만약에 못 잡는다. 그러면 저는 제가 못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솔직히 없다고도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또 그런 경우 있으면 나중에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조언도 좀 구하는 그런 일이 아마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